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노린 한국 근대 5종 간판 전웅태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전웅태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마련된 근대 5종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부 결승에서 펜싱과 수영, 승마, 레이저런 합계 1,526점을 획득해 최종 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웅태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한국 근대 5종의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겼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메달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함께 출전한 서창화는 1,520점을 기록해 7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에 출전한 서채연 선수가 두 번째 올림픽 무대에서도 메달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서채연은 먼저 치러진 볼더링에서 결선 8명 가운데 8위에 머물렀고 이어진 주종목 리드에서 4위로 분전했지만 종합순위 6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서채연이 도쿄 때 8위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슬로베니아의 얀야 가른브렛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뉴질랜드 교포 출신 리디아 고가 파리올림픽 여자 골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리디아 고는 리우 대회 은메달, 도쿄 대회 동메달에 이어 올림픽 금은 동메달을 모두 차지한 선수가 됐습니다. 9언더파 공동 1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리디아 고는 마지막 날 한 타를 더 줄여 2위보다 2타 적은 10언더파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우리 대표팀 양희영은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6언더파로 공동 4위에 올랐고 고진영과 김효준은 나란히 공동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마라토너 타미란 톨라가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톨라는 파리시청을 출발해 베르사유 궁전을 거쳐 앵발리드로 들어오는 42.19km를 2시간 6분 26초에 달려 올림픽 기록을 6초 단축하며 우승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남자 마라토너가 우승한 건 2000년 시드니 때 계잔의 아베라 이후 24년 만입니다. 올림픽 3연패를 노리던 케냐 킵초게는 30km를 통과한 이후 기권했고 북한 한일용은 29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마라톤은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지 못해 한 명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품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올림픽 메달을 교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AF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며칠 만에 메달이 손상됐다는 한 선수의 증언을 SNS를 통해 알게 됐다며 현재 메달 손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메달은 선수들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인 만큼 파리 조폐국에서 새로 제작해 교체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스케이트보드 선수 나이자 휴스턴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동메달을 딴 지 열흘 만에 도금이 벗겨지고 표면이 거칠어졌다며 메달의 품질을 더 높여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supernova 사건은 다가와 에이 거세게 커져가 에이 질문해 에이 우린 어디서 왔나 에이 사건은 다가와 에이 거세게 커져가 에이 tell me 에이 우린 어디서 왔나 에이 우린 어디서 왔나 에이 nova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가 여권의 당정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걸로 알려지자 친윤계는 한 대표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측근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한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옳은 일인지 한 대표가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김 전 지사가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정계 복귀기를 열어주는 걸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는 게 한 대표 측 입장입니다. 김 전 지사 복권 전망에 당원들의 항의가 줄잇고 있다며 당심을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친윤계에선 한 대표의 처신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비공개 의견 개진 통로가 얼마든지 있는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당정 갈등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 때문에 앞으로 언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이런저런 해석이 따라붙을 거란 우려와 함께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사면된 김 전 지사를 이제와 복권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 대표가 대통령실 소통 창구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목소리를 낸 걸 불편해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는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결정만 남은 김 전 지사 복권 문제가 야권에 국한되지 않고 당정 관계를 가를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준비 과정을 비롯해 여러 경로로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이미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의제 사전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사를 물어왔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복권 대상으로 언급됐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동의하면서 두 사람 모두 복권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설명입니다. 전당대회 경기 지역 경선에서 압승한 뒤 이 전 대표도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와 정 전 교수 복권은 실제 영수회담 의제로 채택되진 않았고 회담 당일에도 언급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이례적으로 영수회담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일까지 공개한 건 최근 김 전 지사 복권 전망을 두고 불거진 일각의 주장에 반박하는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표가 잠재적 경쟁자인 김 전 지사 복권을 반기지 않을 거란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지사 복권 환영에 무게를 싣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전 지사 복권을 야권 분열의 소재로 삼으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당을 하나로 모으려는 취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당대표 연임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지역 경선에서 9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 부천체육관에서 진행된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93.27%를 기록했습니다.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5.48%, 김지수 후보는 1.25%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김민석 후보가 18.76%, 김병주 후보가 17.98%, 정봉주 후보 15.79%를 기록했고 이어 한준호, 이현주, 전현희, 민영배, 강선우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번 주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찬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조언을 구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걸로 보이는데 특히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된 이야기도 오갈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벌써 2,100명을 넘어섰고 추정 사망자도 20명 발생했습니다.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만성 질환이 있거나 노인, 어린이의 경우 폭염에 특히 취약해서 온열 질환 예방에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온열 질환에 특히 취약한 집단인 폭염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당연하고 만성 질환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먼저 심뇌혈관 질환자의 경우 급격한 체온 변화가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돼 찬물 샤워를 피해야 합니다. 또 땀 배출로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전이 생길 수 있어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고혈압 환자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혈액 농도가 짙어져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역시 혈당이 상승해 쇼크가 오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당도 높은 과일과 음료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자는 물 마시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부종과 저나트륨 혈증이 생겨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만성질환자 중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어린이 역시 일반 성인보다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노인의 경우 땀샘이 감소해 땀 배출량이 적어 몸을 식히는 능력이 약하고 온열 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어린이는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은 많은데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온열 질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열 질환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에도 경남의 한낮 기온은 35도를 육박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덥고 습한 날씨. 달궈진 도로는 도심 열섬 현상과 복사열을 증폭시키며 더위를 가중시킵니다. 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도심 도로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가 등장했습니다. 수시로 도로 곳곳을 누비는 살수차. 차량이 시원한 물을 뿌리고 지나가면 노면 온도는 3도에서 6도 정도 떨어져 잠시나마 열기를 식혀줍니다. 온도가 내려가고 좋대요 보니까. 밑에 가 있으면 시원한 그게 느껴집니다. 공원 등 사람 이동이 많은 곳에는 물을 안개처럼 뿜어주는 쿨링 포구도 총동원됐습니다. 시원한 수증기를 분사해 주위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쿨링 포구. 때문에 이곳은 한낮 무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이 됩니다. 주변 온도를 3에서 5도씨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이게 친환경적으로 물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주위에 그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미세한 안개로 주변에 열을 흡수하는 냉방기구가 설치됐고 도심 곳곳의 정류장에도 더위를 식히는 장치들이 가동됐습니다. 지난달 18일 경남에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21일째 경남에 이어지고 있는 폭염. 양산과 거제는 14일째 열대야를 보이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폭염의 기세 속에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도심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사상 최초로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5호 태풍의 상륙까지 임박하면서 일본 열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5호 태풍 마리아가 오는 10일쯤 혼슈 동북부 지역에 상륙해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륙 지점 부근에는 24시간 동안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태풍이 예상 경로를 따라 상륙할 경우 혼슈 동북부 지역을 운행하는 신칸센이 10일 첫 차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세계 각국의 농업과 축산업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양식장의 어패류가 집단 폐사했고 케냐에서는 반복되는 가축의 폐사로 마사이족의 생계수단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로아티아 말리스톤베이에 위치한 조개 양식장. 수면 아래 밧줄들에 다닥다닥 홍합과 조개 껍질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는 알이 통통한 홍합 70-80톤을 수확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달 2주 넘게 이어진 폭염으로 수온이 크게 오르면서 홍합의 90%가 죽었습니다. Pa evo kako možete vidjeti, znači tu ima jako puno uginulih mušula, praznih ljuštura. Znači meso je nestalo, one su uginule i sad otpadaju. 40도 안팎의 극심한 더위는 내년에 수확할 어린 씨홍합, 종패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Da, pokazalo se da su temperature visoke, a poznato je istraživanja, sva su istraživanja, posebno ona recentno, pokazala da je dagnja poprilično osjetljiva na temperaturu i da u nekim uvjetima ne može izdržati više. 극심한 폭염과 가뭄은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케냐 주민들의 생계 수단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케냐 국립가뭄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3년 3월까지 가뭄으로 260만 마리의 소가 죽었습니다. 목축업을 생계로 하는 마사이족들의 피해가 특히 커 정부는 양식어업 교육과 지원에 나섰습니다. 양식장을 만들어 환경 변화에 강하고 성장이 빠른 나일 틸라피아를 키우는 겁니다. So wakati county government ilituletea hii mradi ya fish farming tukapokea kwa sababu tuliona hiyo ni another way, another means ya kupata pesa. hiyo ni kama kuajiriwa tena. 다만 양식장을 만드는 데는 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케냐에는 5년간 우기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 여전히 지속 가능한 생업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북한이 다시 쓰레기를 담은 걸로 추정되는 풍선을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또다시 풍선을 띄워 날리고 있다며 풍향을 보면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마지막으로 띄운 건 지난달 24일로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도 풍선이 낙하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홍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보호한다는 소식을 집중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뿌리치고 자력으로 복구하겠다고 강조하는 배경에는 재해를 위기에서 결속 계기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홍수 수재민이 몸을 피해 있는 천막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수 아이들을 안아주고 지켜보는 이들은 눈물을 훔칩니다. 북한 매체들은 평안북도 수해 지역에 간 김 위원장이 이재민을 위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또 15,400여 명에 이르는 집을 잃은 어린이와 학생, 노인을 평양으로 데려가 돌보겠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안북도 위축은 큰물 피해 지역을 또다시 찾으시고 재해 복구를 위한 중대 조치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도 자체 힘으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자력갱생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를 비롯해 유니세프와 러시아, 중국이 한 인도적 지원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들을 전해오고 있는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우리 인민의 애국적 열의와 용기, 우리 국가의 잠재력에 의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언론의 북한 홍수 피해 보도를 재차 비난했는데 재해로 커질 수 있는 불만을 대남 대접관을 통해 무마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주민들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안정성을 보다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내부 결속을 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수해 지원을 수용했을 때 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승패에 관건이 될 세계 경합주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지난 5일에서 9일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3개 주에서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늘 투표하면 누구를 뽑겠냐고 질문한 결과 50%가 해리스 부통령을, 4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해 오차범위 내에서 해리스가 앞섰습니다. 이들 3개 주는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혀왔지만 경기 악화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대거 등을 돌리면서 이젠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치르는 미국 50개 가운데 43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승부는 양당 지지세가 비슷한 7개 경합주에서 결정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의 학교 건물을 공격해 10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이런 학살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과 함께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이집트와 카타르는 물론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도 공식 성명 등을 통해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미국이 이스라엘 극우파 장관을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휴전 협상을 위험한 함정이라고 주장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장관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 협상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연립정부 내 극우 인사인 스모트리히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굴욕적인 합의를 강요하려고 중재국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 등의 공격에 대비해 텔아비브에 있는 정보기관 4곳을 대피시켰다고 이란 IRNA 통신 등이 현지 시간 10일 아랍 매체 알하다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알하다스는 이란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가 암살된 데 대한 이란과 헤즈볼라의 보복을 우려해 지난 8일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이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아직 이 보도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주말을 맞아 영국 전역에서 극우 세력의 폭동을 비판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런던에선 수백 명이 극우 정당인 개혁당 사무실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개최한 뒤 의회까지 행진했습니다. 나이절 페라지 개혁당 대표를 포함한 극우 인사들은 배후에서 폭력 시위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글래스고와 맨체스터,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등에서도 집회가 열렸고 특히 리버풀에선 반이민 시위까지 동시에 열렸지만 경찰이 시위대를 분리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정차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택시가 뒤집히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아파트와 요트에 불이 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은 기자입니다. 뒤집힌 택시를 견인 차량과 연결한 뒤 사람들이 달라붙어 굴립니다. 똑바로 세워진 택시는 앞 유리가 깨지고 크게 찌그러진 처참한 모습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삼거리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택시가 SUV 차량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피해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멈추는 앞차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트에 불길이 치솟고 소방관들이 물줄기를 끼얹습니다. 수구리가 사람 없는 거지? 그죠. 관광객을 태우고 부산 앞바다를 구경한 뒤 돌아온 요트에 불이 났습니다. 관광객 7명이 선장 안내에 따라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서울 신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5명은 대피했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혼자 조업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어선이 표류하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간 경비함정이 쓰러진 선장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인천 서무의도 바닷가에서 중학생 2명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출동했을 때 한 명은 주변 시민에 의해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된 상태였지만 나머지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정 등을 동원해 실종된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해수욕장뿐 아니라 제주 곳곳 항포구에도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물놀이 장소가 아니어서 안전요원이 없는 항포구의 경우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도 다이빙을 즐기는 경우가 있는데 더 위험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포구.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시간이 맞춰가지고 다 같이 여름휴가 놀러 왔습니다. 너무 시원하고요. 물이 너무 맑고 물고기도 많고 고동도 많아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자세를 고쳐잡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곳곳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수심이 낮을 때는 다이빙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 20명, 10명 정도 남아있어요. 뭐 만들 경우에는 피서 못하시는데 비용적 체결하고 안전 기여해라 이렇게 하고 생각해요. 문제는 밤 시간대입니다. 저녁 근무 시간이 끝나면 안전요원은 더 이상 상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북적이는 제주 시내 또 다른 포구. 멀리서 달려와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조명에 신나는 음악을 켜놓고 묘기까지 부리며 다이빙을 선보입니다. 벽면에 있는 밧줄을 잡고 올라와 뛰어내리기를 반복하고 안전장비도 없이 여러 명이 동시에 몸을 던지기도 하면서 아찔해 보입니다. 해당 포구는 어선들이 오가는 곳으로 다이빙이나 수영 등 물놀이가 제한돼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밤사이에도 항포구를 찾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위험해 보입니다. 항포구에서는 선박과 주위 시설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밤에는 물의 깊이나 장애물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더욱 위험합니다. 지난달 제주시 월령포구에서는 1.5m의 낮은 수심에 다이빙을 하던 물놀이객이 크게 다치는 등 도내 항포구에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밤낮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도내 항포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50여 건으로 이로 인해 16명이 숨졌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들개 2마리가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제는 도심도 들개 피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건데 이 지자체마다 대응에 나서곤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심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급히 반려견을 안아든 남성. 곧바로 커다란 들개 2마리가 달려듭니다. 남성이 건물 안으로 도망쳤지만 들개들은 껑충 뛰어 덤비며 팔과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지난 6일 부산 동래구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로 이젠 도심에서도 이런 들개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들개 대부분은 유기견으로 추정됩니다. 사람에게 버려진 뒤 야생에 적응하면서 무리 생활을 하고 공격성도 강해집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사람을 물기 전에는 임의로 사살할 수 없고 일반 야생동물보다 영리하고 재빨라서 포획틀이나 마취총 사용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수만 마리 개가 버려져 들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야생 기간이 길어지고 야생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자라면서 공격성이 강해지는 양상도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좀 도망가고 했던 애들이 지금은 좀 사람과 이렇게 대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으르렁거리고 봤을 때 시야 모양도 조금씩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제주에서는 들개 피해가 커지자 동물 등록제와 중성화 수술을 강화해 유기견 수를 5년간 46%나 줄였습니다. 들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지만 이와 별개로 주거 지역에 내려오는 들개에 대해서는 위협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검찰 수배자가 달아나 검경이 쫓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병원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뒤 잠적한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배 중이던 A씨는 그제 저녁 경남 창원시 상남동 유흥가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 직전 함께 있던 여성을 상대로 흉기 인질극을 벌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조에 나선 검경은 인질이었던 여성을 마산에서 발견했는데 A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뒤 1월 병원 치료를 위해 3개월 동안 구속 집행정지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여행 관련 피해액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집단 분쟁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9,000명 넘게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구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환불이 막힌 여행과 숙박, 항공권 같은 여행 상품 피해 소비자들이 대상입니다. 카드사는 지금 피지사를 계속 핑계대면서 서로 핑퐁핑퐁 하면서 피해자들을 더 우롱을 하고 있거든요. 쿠폰 할인까지 받아서 250만 원인데 지금 여행사에다가 다시 재결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만 원짜리 여행이에요. 소비자원이 지난 9일까지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는데 모두 9,028명이 접수했습니다. 3년 전 대규모 환불 대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인 7,200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만간 집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조정에 돌입합니다. 조정 당사자에는 소비자와 티몬 위메프뿐만 아니라 여행상품 판매자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안에는 여행사의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시작되더라도 피해 소비자들의 답답한 기다림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는 9월에 집단분쟁 조정 신청이 시작됐는데 이듬해 6월에서야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정안이 결렬돼 민사소송까지 이어졌고 최근에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조정안이 성립되더라도 피해 소비자가 곧바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티몬과 위메프에 지급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 해당하는 위메프나 티몬이 요거를 변상할 만한 돈이 없거나 그러면 성립이 돼도 이게 이행 강제를 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또 머지 사태처럼 조정안이 결렬돼 소송으로 갈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속타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불과 정산 대란 사태를 일으킨 티몬 위메프가 두 회사의 합병을 토대로 한 피해 회복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회사가 최종 자관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 협의회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피해 판매자들에게 공개한 회복 방안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K커머스 법인을 설립하고 판매자 주주조합을 통한 사업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구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ARS 사전 협의에서 아마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부정적인 생각은 커요. 하지만 이게 아니면은 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ARS 통해서 어떤 결과가 좀 도출됐으면 좋겠고요. ARS, 즉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성공할 경우 피해액을 100% 변제받을 수 있지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채권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아 우려가 큽니다. 막대한 피해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카드사나 은행보다는 소상공인 단체가 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손실액이 적은 개인 피해자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뉴스를 통해 듣고는 있는데 개인적인 이런 피해자들이 사실 외면받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3일 예정된 회생 절차 협의회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내놓은 자구안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하고 수사선상에 오른 경영진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도 항상 외부에 감사를 받잖아요. 회사의 자구계획안도 누군가의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부실 경영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영진 교체도 더 쉬워지고
지금은 시즌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생 절차가 길어질수록 기업 가치가 훼손될 거란 우려 속에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통한 자구책이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헬스장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기구를 다른 사람이 먼저 쓰고 있어서 기다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독립공간에서 혼자 운동할 수 있는 1인 체육시설이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은 기자입니다. 긴 레인이 여러 개 놓여 있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기존 수영장과는 다르게 작은 1인용 풀만 있습니다. 이용객은 1인용 풀에서 인공 파도가 만들어낸 물살을 헤치며 연신 팔과 다리를 휘젓습니다. 혼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프라이빗 수영장입니다. 큰 수영장에 갔었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하는데 눈치 보이고 해서 이렇게 1인 수영장에서는 눈치도 안 보이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수영뿐만 아니라 헬스도 1인 시대. 원하는 시간대를 예약하면 그 시간 동안에는 오로지 혼자 모든 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들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운동하고 싶은 20대에서 30대가 전체 이용객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헬스장을 가면 몸 좋은 사람들 보고 하면서 좀 자격지심이나 좀 민망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좀 들어가기가 힘들었었는데 여기는 개인적인 공간이라서 제 몸도 마음대로 보면서 체크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비용이 일반적인 체육시설보다 약간 더 비싼 편이지만 전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Z세대 이후에도 1인 문화가 계속해서 확산할 걸로 전망합니다. 젊은 세대는 비대면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Z세대 이후의 소비자들도 나만의 공간에서의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한 식으로 제공을 해야 20대에서 30대의 1인 가구 비율도 해가 갈수록 올라가면서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개인주의화가 심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던 체육시설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공연장이 아닌 영화관에서 가상현실 기기로 아이돌 공연을 즐기는 VR 콘서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K-팝 인기를 바탕으로 미국으로의 역수출도 기대됩니다. 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휩쓴 팝스타 메간 디 스탈리온의 무대입니다. 공연장이 아닌 가상현실 속 모습으로 VR 기기를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생생한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15년 카카오 초기 멤버 4명이 모여 만든 VR 콘서트 제작 유통 기업의 작품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팝스타들과 작업해오던 이 기업은 지난해 10월 걸그룹 에스파를 시작으로 K-팝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BTS가 막 빌보드에서 1등하고 하면서 K-팝 자체 위상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K-팝이 좀 돈은 많이 벌고 뭐 그 좋아하는 팬들이 있는 장르는 맞지만은 대중성이 있는 장르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실물을 5cm 눈앞에서 마주한 듯한 가상 공연은 팬들의 마음을 저격했습니다. VR 기기를 쓰고 공연에 몰입한 팬들은 실제 공연장처럼 자유롭게 환호성을 지르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파, 하이에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VR 콘서트를 개봉했는데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VR 콘서트는 미국 시장으로의 역수출을 노립니다. LA를 시작으로 5개 도시에서 개봉되는데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팝 사업 자체가 뭐 한국이 어떻게 보면 종주국이니까 근데 의미가 큰 시작이지만 매출 규모로 따지면 사실 해외에서 더 많은 이제 매출이 나거든요. 결국에 글로벌로 이걸 유통할 수 있는 여하지만 사실 의미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시간과 공간적 제한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연 기술이 K-팝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스타 오지원입니다. 지역의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창업 초기 펀드를 만들어 4년 동안 지역 신생기업에 투자할 계획인데요.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동식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기술 연구 업체입니다. 모기나 진드기 등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을 빠르게 검진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창업해 예산 부족과 시행착오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인체 의료 분야 연구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다닌 경우에는 취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 학생들이나도 이제 실험실에 어떤 잠재적인 기술들의 그 가치를 보고 평가해 주셔서 또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지역 대학이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설립 3년 이내의 창업 기업으로 연 매출액 평균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업체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산업들이 뒤처진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펀드를 통해서 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초기 창업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지역 창업 초기 펀드 금액은 50억 원으로 선정된 창업 기업에 4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출자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역 창업 기업들이 소홀을 가지 않고 쉽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 50억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 기회가 확대되어 성공할 수 있는 계기. 전남대학교는 공동 투자를 통해 가치 1조 원 이상의 기업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 산업을 활용한 창업 기업과 광주, 나주, 화순 등 5개 캠퍼스가 협업하는 이른바 초광역 메가 캠퍼스 구축도 목표로 세웠습니다. 글로컬 사업의 핵심은 그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사업인데 5개 캠퍼스 특성화하는 프로그램과 좀 얼라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특성화된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대학과 지자체가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이 지역 발전과 글로벌 기업 육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식량과 깨끗한 공기 등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이른바 생태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생태계 서비스 보전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자연을 직접 보호하고 보상받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데요.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이 천연기념물 제182호인 효돈천 구석구석을 돌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듯한 철제 구조물과 철제봉도 보입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효돈천의 가장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법 쓰레기 투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벽화를 그리는 등 환경 연비를 마친 뒤에는 쓰레기 투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연 보호에 나서고 대신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받는 제도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해 전국 10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제주 여건에 맞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새 보호 활동 위주에서 벗어나 제주 고유의 생태계인 곶자왈과 오름, 하천, 습지 등을 사업 대상지로 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보호 활동에 나서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식으로 방치해 버린다면은 이 물들은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이 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지금 봐집니다. 또 보호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 훼손이 줄자 관광객이 느는 등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이민들 간에 이제 그 화합과 공동체가 잘 되었고 그 고사리 습결이 많이 깨끗해지고 그로 인해서 찾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단순 활동보다 생태계 복원 등 특화 사업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확대와 관련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연결해가지고 같이 자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기부금 확대를 통해서 재원 확보도 하고 뭐 그런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환경 보호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이민 역사가 깊어가면서 전 세계 동포사회에선 차세대 한인들의 정체성 키우기에 관심이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민속 문화를 알리는 축제가 처음으로 열려서 차세대는 물론 독일 시민들까지 우리 민속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에 김은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온몸을 뉘며 힘껏 줄을 당기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끌려 나오며 결판이 나자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한쪽에서는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에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기차기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또 좋은 성적으로 입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랑 또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덩치가 큰 형이랑 붙었는데 제가 이겼는데 뭔가 더 운인 것 같은데 나보다 몸집이 큰데 근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60여 년 전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일 한인사회. 독일에서도 한인 이주 역사가 깊어가면서 한민족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한 동포들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축제는 이민 1세대에게는 모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차세대에게는 한국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진짜 너무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놀아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한국 1세들은 옛날 어릴 때 참 동네에서 골목대장 하면서 놀던 그때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세, 3세, 한 4세까지 한국 민속 놀이를 배워서 참 그때 우리 기분을 여기서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좀 바랍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500km 넘게 떨어진 베를린에서 축하 공연단이 참가하는 등 동포 사회에 관심을 끈 민속문화축제. 독일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기회를 제공해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Also Jutnori war das erste Spiel, was ich gespielt habe, und das hat echt Spaß gemacht. Und ich freue mich darauf, die anderen Spiele alle zu sehen und kennenzulernen und zu schauen, was es hier noch so alles gibt. 주최 측은 한인 차세대들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민속문화 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후텁지근한데요. 특히 서울은 21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며 열대야 연속 일수 역대 3위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 청주는 35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40mm, 서울 등 내륙 지방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27.8도, 대구는 24.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 대전과 대구도 34도, 청주와 안동은 35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